짙은 먹으로 칠해진 무게감 있는 산 능선, 산허리에 깔린 짙은 안개, 물기를 흠뻑 머금은 나무들과 그 사이로 살짝 자리 잡은 집 하나,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라는 이름은 서울의 우베코에 해당하는 인왕산의 안개가 거친 풍광을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원래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인왕제색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어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왕제색도와 같이 실제 경치를 화폭에 펼쳐낸 실경의 산수화는 조선 화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상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실경산수화를 한국미술 안에서만 다루어왔다면 최근에는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문화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실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선을 중심으로 명, 청, 일본 등의 실경산수화를 두루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선은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서울 주위의 명소를 그린 경교 명승첩을 비롯해 400여 점 정도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 중에는 인물을 그린 것들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해악팔경 및 송유파련 도첩은 산수화와 고사인물화가 묶인 화첩입니다. 뒷부분에서 그 이름처럼 송나라의 유학자 8명을 그리는데 염계상련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가 연꽃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화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선의 대표적인 장르는 산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에서 실제 경치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작품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고려시대부터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송나라와 왕래했던 예성강을 그린 예성강도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또한 조선 초 이승소가 제박원 폭포도, 즉 금강산의 박연폭포를 그린 그림을 보고 시를 남겨 실경을 대상으로 한 산수가 그려졌음을 알 수 있죠. 현존하는 실경 그림은 조선 중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는 산수 유람의 풍조가 서서히 일면서 그림으로 소장하고픈 열망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인문지리서로서 지방지를 편찬했던 것도 배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에는 실경산수화라고 해도 지도처럼 지형을 그리는 전통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경으로는 명승지를 그린 명승명소도, 개인 별장을 그린 별서도, 문인의 모임을 다룬 아집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별서도인 사계정사도가 조선 중기의 작품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사계방년이 벼슬을 마다하고 지는 사계정사를 배치하였으며 그 주위로는 도로와 수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도록 그려졌습니다. 한편 화원 한시각의 북새선운도는 현종대 함경도 길주의 과거 시험장을 그린 그림인데 배경에서 길주의 풍경을 반영해 그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경산수화가 본격적으로 성행하며 감성화로 완전히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상적인 측면에서 고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청 교체기를 지나며 조선 중화주의의 경향이 일었고 조선의 고유색을 찾고자 함에 따라 우리의 땅에 대해 새롭게 인식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다른 한편에서는 실학적인 경향으로 인해 실경과 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조금 더 정선의 특정을 이야기한다면 그와 친분이 있었던 김창흡, 김창협, 그리고 이병연 등의 인사들이 산수유를 추구하였던 점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둘째, 산수유람이 유행하였습니다. 금강산, 관동 팔경 등이 주요한 유람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으며 와유록과 같은 산수 기행문이 무척 많이 쓰였습니다. 셋째, 산수판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 중엽부터 산수유람의 풍조가 일었고 명말, 청초에는 산수판화가 제작돼 유통되었는데 그것이 조선에 들어오며 구도나 표현 등에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실경산수화에 들어가기 전 그 주위 명, 청과 에도막부의 실경산수화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명, 중엽, 오파의 심주가 서주의 실경도를 그린 뒤로 실경산수화가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청대에는 매청, 홍인, 석도 등에 의해 안희성의 황산이 자주 그려지는데 황산은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언급했듯이 산수판화집도 다수 출간되었는데 인문 정보를 두루 다룬 삼지도의 속 지리 부분에서 산수판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산수 경험만을 다룬 해내기관, 명산도 등이 편찬되었습니다. 이들 판본은 이수광, 김창흡 등에 의해 거론되며 조선에도 흘러들어온 것이 확인됩니다. 에도시대도 동시대 명, 청과 비슷한 문화적 경향을 보입니다. 시바코간의 서유일기 등 산수를 유람하고 남긴 기행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산수판에 태평산수도가 유입되어 그려진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남중화 계통을 일본에서는 남화라고 일컫는데 남화 이케노 타이가가 특히 후지산을 많이 그렸습니다. 주로 후지산은 금강산과 달리 하나의 봉우리를 부각하고 주변 풍경에서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그려지며 이는 카노파 등 다른 화파에서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 아래 19세기로 넘어가면 호쿠사이 우키요에 등이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경산수와 관련해서는 정선의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는 전도 혹은 총도로서 모든 경관을 한 포에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좌측에는 나무가 우거진 토산을, 우측에는 흰색으로 남겨둔 암산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산으로 중앙을 감싸는 반원구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구도는 명산도, 황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가 아니라 각각의 경치를 분할한 화면도 만들어지는데 신묘는 풍악도첩이 그 예입니다. 장안산은 금강산에 잘 알려진 사찰로 조선의 금강산도에서는 이와 같이 사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그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교 명승첩도 여러 경치를 모은 화첩인데 종의 청조와 같이 넓은 수면을 가운데 둔 구도는 명산도의 연기와 유사합니다. 준법을 조금 더 살펴보았을 때는 또 다른 산수 하나인 태평산수도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왕제색도에서 눈에 띄는 바위나 산을 두껍게 훑어내리는 표현이 태평산수도의 처리와 유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정선의 특징적인 수목 표현이 있는데 바로 T자인 수목입니다. 나무의 크기가 크면 줄기와 잎을 따로 그리지만 작은 나무들은 T자형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왕제색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실경산수화는 그 제자와 성격별로 명승 명소도, 별소도, 아집도 등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그 차이가 옅어지는데 장동 팔경첩, 청풍계도 등이 바로 그러한 작품입니다. 청풍계도에 그려진 청풍계는 안동 김씨 김상용이 살던 공간으로 본디 사적인 공간이었으나 이후 하나의 명소로 인식되며 다수의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왕제색도는 정선 자신이 살던 공간을 그렸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현감직을 마치고 돌아와 1727년 옥인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1751년에 말년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는 자신의 거처 일대를 한복의 산수화를 그려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실경산수화를 대표적인 작가의 정선의 그림들을 통해 만나보았는데요. 정선의 화풍은 제자인 심사정, 김희성에게 영향이 끼쳤을 뿐만 아니라 19세기를 넘어 무명의 화가들에 의해 양산된 민화 속에도 녹아들면서 화단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더불어 실경산수화는 당시 동아시아 삼국이 공유하는 문화현상으로서 시대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 강산을 그리다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열리면서 여러 실경산수화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더해진 만큼 앞으로도 실경산수화를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실경산수화를 보게 된다면 그림을 통해 멋들어진 산수 속을 유람할 뿐만 아니라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동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를 한층 깊이 음미해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